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하늘아. 내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올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주사형 다이어트 치료제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은 지금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그 주사형 다이어트 치료제 부작용,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수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주사형 다이어트 치료제가 뭔지, 어떤 원리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품명으로는 위고비, 오젬팩이 대표적입니다. 자, GLP-1이라는 원래 당뇨 혈당 치료제를 이 다이어트에 응용한 건데, 이 GLP-1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글루카곤은 사실 간에서 당분을 생성하는 데 쓰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혈당 생성 호르몬을 억제한다. 이 약이. 그러면 거꾸로 인슐린 분비는 촉진하고 새롭게 간에서 당분이 생기는 것은 억제한다. 그리고 위장에서 음식물의 통과 속도를 엄청나게 느리게 만들어서 음식의 영양소가 흡수가 더디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씹는 이런 효과를 주사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걸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또 음식물 속도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위장장애가 많겠죠. 그래서 설사나 복통이나 이 다양한 소화기 장애, 그것들이 결국 담낭염, 췌장염, 심지어 근육량 감소, 심한 요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그 뒤에 맞을 후폭풍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정도의 나는 증상을 감안하고서라도 나는 좀 줄이고 싶다라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위고비 쓰면 식욕이 좀 억제된다. 그 땡기던 식욕이 억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또 근데 저도 해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생 해독의 의사로서 제가 하는 해독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올바른 길이지만은 이것은 본인의 실천 의지가 많이 필요한 치료야. 그래서 매니아 말고는 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는 절대 다수가 내 생활 습관, 식습관 안 좋은 거 건드리지 마. 그냥 내 돈 줄 테니까 내 문제 편하게 알아서 해결해 달라. 이런 사람의 수요가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열받았어요. 이쯤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는데 제가 위고비와 같은 이제 주사약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암 환자들이 생활 개선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항암만 하는 거 똑같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토양이 있는데, 그 몸속 토양만 잘 개선해주면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 토양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설사 이것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토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또 재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GLP-1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언제 만들어지느냐?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먹으면 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연 GLP는 부작용이 없다. 없어요. 꼭꼭 씹으면 어느 정도 꼭꼭 씹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30번 이상 30번이요? 침 분비가 왕성하게 될 만큼 꼭꼭 씹어서 먹으면 저희가 평상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옥시다제나 페록시다제와 같은 항산화 효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GLP-1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결과만 가지고 불나방처럼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꼭꼭 씹어도 땡기는 걸 못 참겠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요가 오든 몸이 좀 어떻게 망가지든지 간에 올여름에 비키니 입으려면 어쨌든 주사로 빼려고 하는 이 수요가 극단적으로 현실에는 많다. 이건 그런데 다이어트는 거의 100% 지금 하고 있는 그 요요가 생겨요.
그 다음에 요요가 생기면서 부작용은 수백, 수천 가지가 오는 건데, 그래도 지금 무슨 유행처럼 이게 무슨 상품화돼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위고비의 가장 큰 부작용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맞으면 식욕이 억제되는 건 당연하고, 두 번째는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저녁에 계속 졸아. 병드는 닭처럼.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근무력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살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래 보면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좀 불쌍해요. 내가 주위 사람 많이 보고 불쌍해 있는데 보여요. 왜 저걸 할까? 의사들도 많이 해요. 부작용은 뭐 말하려면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수면도 불리해지고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더한 거는 성욕도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불변의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소화, 대변,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졸아 이렇게. 심각하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럴까? 나는 그 세상을 보면서 살을 빼는 기준이 뭔가? 그럼 뭐 예쁘게 보이고 이거보다 건강하기 위해서 살을 빼는 건 정상인데 그다음 당뇨병 치료제로 나오다 보니 당뇨병이 가장 문제가 식욕 억제가 안 돼요. 당뇨 약 자체가 먹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 이제 대안으로 나온 걸 갖다가 어떻게 조그만 턴해 갖고 지금 어떤 위고비라는 어쩌면 황금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먹는 습관은 반드시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 기사나 해외 기사도 뭐 보면은 왜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이 주사형 다이어트 치료제 맞고 어쨌든 변화된 사진들을 딱 보여주면서 많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부작용 호소한 예들도 많은데, 그죠? 그런 면들이 나오면 바로 또 그거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약이 현 시장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그런 구토나 어지럼증이나 기운 없음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네. 아주 주사 한 방으로 너무나 간편하게 얻는 효과가 저울질하면 나 이거 조금 손해봐도 돼. 그걸로서 얻는 나의 날씬함, 체중 감소가 훨씬 만족감을 준다. 우리 현실의 사바세계는 여기에 더 무게 중추가 더 실린다. 현실은 그렇죠. 이거죠. 보통 노력을 하지 않고 빠지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근육이 하는 일이 우리가 오죽하면은 나이 들수록 진짜 부자는 근육 부자다라고 할 정도로 근육이 중요하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육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NK 활성도나 또는 대시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 오겠어요? 바로 암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난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건강 시대에 건강을 버리고 미용을 택한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다면 우리 박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노력을 해서 지방을 태워서 근육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그렇지. 이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손쉽게 주사를 맞고 좋아진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의 선풍적 인기를 이유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우리나라 제일 싸요. 얼마죠? 미국에는 한 1,000불 이상 해요. 그 우리나라는 일본은 한 우리나라 80만 원 가까이인데 우리나라는 50만 원. 50에서 70만 원 정도. 어떤 사람들은 DC 해준다고 40만 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걸 몇 번 맞습니까? 보통? 싹센다가 매일 맞는 거였어요, 매일. 그러다 위고비가 왜 선풍적인 열풍이 불었냐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요. 편리성이 확 개선됐죠. 그러니까 단위를 조절하면서 맞거든. 그 우리나라가 제일 싸다 보니까 그건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걸 구해달라 그래. 왜? 반값이니까. 근데 요새는 다음 세대 또 준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위고비 말고 마운자로라고. 이거는 GLP-1과 GIP의 GIP 두 개, 인크레틴 호르몬 두 개를 다 작용을 시켜서 네, 이것도 역시 주 1회 쓰지만 체중 감량폭 더 커졌어요. 이거는 실험에서 논문에서 우리 임상연구에서 나온 결과로는 22%대까지 체중 감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뭘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뚱뚱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필요하지. 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하기에는 어쨌든 이 결과물들이
굉장히 지금 잘 밝혀져 있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쓰던 우리 양약의 식욕 억제제들보다 훨씬 더 내성이 적은 걸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옥석을 가리자는 이야기. 그쵸. 난 정말 그 맞는 단점들을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잘 듣고 좀 대체하고 살짝 잘 활용하면 특히 뭐가 문제냐면 다이어트 환자들은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뭔가 좋은 방법과 알려주신 대로 운동 생각 잡고 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허물어지는 거에서 힘들고 또 하나는 나는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몸 상태 이미 대사가 다 저하돼 있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이런 주사제를 도용을 하면 말 그대로 그런 일정한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계속 이어가고 욕구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활용을 조금 잘하면 우리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제 살이 찌는 이유, 비허약, 담은 감기울결, 뭐 다양하죠. 신어, 저희- 기체 비만 그렇죠. 이런 게 있지만 시청자들 이게 다 안 다가와요. 그래서 나는 간단히 세 개로 정리해요. 근육형 비만, 지방형 비만, 부종형 비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어서 찐 상식적인 살은 지방형 비만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육형 비만은 운동을 안 했는데도 살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육에 젖산이 잘 쌓여서 생기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내 경험상 마황이 들어가야 이게 잘 분해가 돼요. 마왕 이제 한약재 중에서 이제 그게 처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종형 비만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 그 임파순환이 막혀서 몸이 천근만근이고 날씨 흐리고 비 올라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약을 적절히 써서 그 임파순환을 돌려주는 걸 쓰면 뭐 일주일 열흘 만에도 5kg, 10kg 이렇게 확 물이 빠지듯이 하수구를 틀어서 뭐 물을 빼내듯이 그렇게 빠지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GLP-1이라는 이런 주사제가 이런 원인에 따라서 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방금 이 송 원장 이야기한 걸 변호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여의치 않을 때 이럴 때는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젊은 분들이 내가 볼 땐 정상이야. 내 본인 쪘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만약에 그런 걸 쓴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다. 네, 그런.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 많은 이 주사형 치료제가 그럼 아니면 개인의 노력이죠. 이 개인의 노력 살 빼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게? 다이어트는 네.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다시 요요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 더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병이 와요. 나이가 들면 더 하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급하게 하지 말고, 1, 2주에 한 500g 정도, 한 달에 한 1에서 2kg를 빼는 게 원칙으로 하고, 그래야만 요요가 없게 되고요. 무리한 다이어트 갑자기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체중이 줄 수는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인체 이제 근육 손실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로 체중이 더 쉽게 증가하면서 지방이 더 쌓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도 다이어트, 혈당 하면은 살찔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또 지나친 채식 위주는 또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부족해져서 또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성향으로 인해서 또 언밸런스가 와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항상 균형식. 그래서 고기와 채소, 곡식의 비율을 고기는 한 30% 전후로 하고 채소 곡식 한 70% 하고 또 좋은 지방을 먹으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올리브 썰 지방을 좀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중에 첨가물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스턴트 음식들을 줄이면서 그게 이제 쌀이가 독소가 돼서 비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을 통하고 운동하고 한방치료, 원인을 막기 치료하면 진짜 여유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하니까 제발 한방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우리 큰형님께서도 이제 다이어트의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알죠. 근데 이제 제 느낌은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까는 진짜 연령별, 성별, 개인별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많은 환자들을 이제 지도해 보니까. 그래서 그 개인별 그 환자의 잘 지금 되지 않는 어떤 그 부분을 빨리 잘 찾아서 리드해주고 알려주고 이제 조언해주고 이 역할이 또
비만 치료를 도와주는 한의사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비만이 원인이 단순하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인지 그것만은 아니죠. 굉장히 아니면 많잖아요. 나 개인적인 생활과 습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주사위 꽂고 하는 거는 저희는 마땅치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 댓글을 보니까요. 이 살 빼는 영상만 만들지 말고 이 저체중인 분들에게 살찌는 방법을 좀 네, 맞아. 네, 그거 네. 필요해요. 소개했으면 하고 의견을 내신 분이 있는데 저 역시도 참 살이 찌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 내용 관련해서 건강한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아주 좋아. 예,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그거 준비해서 살찌는 또 얘기하면 비법. 오케이. 살찌는 비법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주사형 비만 치료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드리는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진맥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형 비만 치료제의 장점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부작용들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나를 생각할 것인가, 1년 뒤에 나를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요. 저는 주사형 비만 치료제도 잘 활용하면 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그 잘 활용을 개인의 의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담당자이신 전문 선생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내 상태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서두에서 여러 설명드렸듯이 비만은 원인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기본적인 노력들을 했을 때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잘 목표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뼈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수다!